여러분, 시간이 돼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기계진동학 첫 수업이고요. 오늘은 수업을 길게 나가진 않을 거고,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좀 개념적인 거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 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끝날 거예요. 첫 시간이라. 자, 먼저 이제 기계진동학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진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물체가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현상인데 저희는 이제 공학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질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량이 있으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거고 음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이제 상호 전환되면서 발생한다고 봐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진자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어떤 매스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동은 매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매스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서 여기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처음에 줬던 운동 위치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운동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이런 반복적인 운동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동의 이제 물리적 해석인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 보존력의 개념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모든 진동 문제는 중력 아니면 탄성력이 항상 작용을 해요. 문제를 보면 스프링이 있거나 어떤 중력이 있거나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알고 가시면 좀 편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시스템이 요거죠. 메스에다가 스프링 하나 달려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단진자도 요런 일단 이제 진동을 나타내는 어떤 물리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탄성력에 의해서 이제 보존 운동을 하는 거고 우측은 중력에 의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상호 전환에 의해서 진동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본 과목의 목적은 이렇게 이제 뭐 매스가 있으니까 매스도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동력학의 원리, 2학년 때 배웠던 동력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진동 현상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를 얘의 움직임이 이제 x로 표현이 될 건데 좌우로 움직이는 게 시간에 따라서 x를 저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수식으로. 얘의 움직임은 미분 방정식을 나타낼 건데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 해의 이 물체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탄성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이제 후계 법칙에 의해서 변위에다가 탄성계수를 곱하면 탄성력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x랑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x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개념이고 k가 이제 탄성 계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진동을 할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진동을 할까요? 안 하죠. 이걸 진동을 하려면 옆에서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이니셜 조건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얘를 살짝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진동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 옆으로 잡아당겼다는 게 이제 X0의 개념이에요. 이니셜 조건. 그래서 그 이니셜 조건을 주면 얘가 만약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 손실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진동을 할 건데 그 진동의 모양이 어떤 반복적인 운동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내요. 자, 다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얘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이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요런 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유도를 할 거예요.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물체의 움직임은 어떤 사인 함수 형태의 움직임을 가질 거다. 근데 이제 반복 운동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사인파인지 이거를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0초일 때 x 제로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파 형태로 보여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이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유도. 여러분 우리가 기계공학을 하다 보면 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 동력학적으로 기술을 할 때 병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을 나눠서 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의 최소 개수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 저희 어떤 3차원의 어떤 공간에 그냥 물체가 있다. 어떤 물체, 동그란 물체가 있다고 보면 얘는 이제 6자유도거든요. 그 이유는 X, Y, Z 방향으로 다 이제 병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축을 잡아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6개의 DOF가 있는 거고 우리 실제 물건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책상 위에서 구슬치기를 한다. 구슬치기를 하면 구슬은 DOF가 몇일까요? 이 XY 평면에서만 직진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 운동은 없죠. 회전 운동 없고 병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도의 개념인데 저희는 한 기말고사 한 중반부까지 1자유도만 나옵니다. 1자유도. 다행스럽게. 그래서 1자유도라고 하면 얘는 왠지 위아래로도 진동할 수 있을 것 같고 탁 치면 그렇죠? 뭐 대각선으로도 진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얘는 좌표로 잡은 이 방향으로만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X 방향으로만 병진 운동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자유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얘는 자유도가 몇일까요? 얘는 요 6가지 중에 이쪽 축을 잡아서 회전하는 1자유도 회전 운동이죠. 그렇죠? 1자유도. 그 다음에 얘도 이쪽 축을 잡아서 회전하는 1자유도 토션 운동. 그렇죠?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다 이제 1자유도 운동이고 결과적으로 수식을 나중에 구해보면 움직임이 똑같아요. 얘네들은. 모양이 다 사인파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력학에서 배웠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먼저 자유물체도.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왔어. 동력학 문제에 나왔으면 얘 자유물체도는 어떻게 그릴까요? 자유물체도는 음, 결국에는 힘이 어떤 이게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받는 힘을 그쵸? 구조물로부터 떼가지고 이제 힘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얘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죠? X 방향으로는 탄성력이 있어요. 탄성력. 그래서 얘를 떼요. 이렇게 떼서 힘을 받는 애만 이렇게 떼서 그립니다. 놔두고 얘가 이제 매스인데 X 방향으로는 힘을 받는데 힘을 얼마만큼 받을까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지금 좌표가 X가 잡혀 있어요. KX만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X가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X를 이 X 방향을 살짝 당겼다고 생각 보시면 얘가 밀어냅니다. K가. 그래서 그 밀어내는 거를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크기를 KX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마이너스 KX 써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 일단 지금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X 방향이고 X 방향. 근데 사실은 Y 방향도 있죠. Y 방향.
Y 방향도 이거 좀 자세히 그냥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Y 방향도 보면 질량이 있으면 뭐가 작용하죠?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는데 얘는 왜 안 움직이죠? 힘이 작용하는데 어떤 수직 항력이 있다는 거죠. 수직 항력. 그래서 이걸 N이라고 표현해요. 수직 항력.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려요.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근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좌표로만 힘을 구하면 돼요. 그 방향, 좌표 방향으로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합쳐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 방향, Y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으면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 근데 운동 방정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힘을 표현을 해주고 이거를 F는 MA로 구하는 거예요. F는 MA. 그렇죠? 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고체역학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변이 0이 되는 거죠. 움직임이 없으니까 우변이 0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결과가 있는데 요 그림을 보고 X방향 힘의 합력을 구하는 거예요. 요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X방향의 힘의 합력을 구하고 싶어요. X방향의 힘의 합력. 그러면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볼지 결정을 해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볼 거다. 라고 이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자, KX라는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쵸? 마이너스 KX. 그리고 다른 힘은 없어요. X방향이. 그럼 이 힘의 결과물이 뭐죠? MA가 돼야 돼요. MA. MA가 MX2-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요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분 방정식을 의미해요. 미분 방정식.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시스템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x의 해를 구하면 이 진동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 삼아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 문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물체를 떼요. 물체를 떼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제 표시를 해야겠죠. 그렇죠?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랑 이쪽에 장력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장력이 작용하는데 장력은 얘의 움직임에 영향을 못 줘요. 지금은.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 장력과 수직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임을 내는 애가 누구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돼요. 걔가 누구냐면 이제 중력의 불력이죠. 그렇죠? 자, 얘가 mg 사인 센터죠. mg 사인 센터. mg 사인 센터의 불력이 작용을 해서
어,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 이쪽 방향에 회전 운동을 만들어낸다. 세타 방향에 세타라는 회전 운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 매스가 받는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요식을 써야 돼요. F는 ma가 아니라 모멘트는 가운동량의 변화다. 저기 이너시아 곱하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해 주면 이 O축을 기준으로 이제 모멘트의 방향이 반시계가 플러스다. 반시계가 플러스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얘한테 작용하는 모멘트는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그렇죠?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모멘트함이 몇이죠? L이죠, L. L이라는 토크가 작용을 하는데 얘가 지금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로 작용하죠. 시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헷갈려도 좀 됩니다. 이게 어, JO 알파 제로를 만들어낸다. 라는 건데 이렇게 중심에서 L만큼 떨어진 포인트 매스 M의 이제 관성 질량은 ml 제곱이에요. 그래서 ml 제곱이고 알파는 세타의 투닷이죠. 그렇죠? 세타의 투닷. 세타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어, EOM 운동 방정식은 ml 제곱 세타 투닷 플러스 mg 사인 세타 L은 0이다. 그렇죠? 이게 0이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비선형 방정식이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사실 선형 시스템만 다룰 거예요. 진동공학에서도 선형 시스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세타를 그럴 때 하는 게 세타가 0에 가깝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0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가 세타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화죠. 선형화. 선형화를 하면 사인 세타를 세타로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다 지워줄 거 지워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식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제 단진자 운동이 계속 대표적인 진동 운동이라 오늘 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조금 복습을 해주세요. 오늘 쓴 거에 대해서만 조금 복습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수업 나가기에 좀 이해가 쉬우실 거니까.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력학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동력학은 훨씬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수학 과목에서 응용 수학 과목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이제 일반적인 꼴이 이런 꼴이죠. 이런 꼴인데 어, 만약에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y1, y2가 있다. 그럼 얘네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상수 C1, C2를 곱해서 더한 게 이제 일반의 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 요걸 할 줄 알면 돼요. 개수가 상수인 경우 이게 지금 얘는 상수가 아닌데 개수가 상수인 2차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 이렇게 어떻게
구하냐면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분방정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해의 꼴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해의 꼴을. 그래서 이 수식을 봤더니 우변은 0이고 y라는 애를 넣었더니 미분을 하고 또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익스포넨셜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해를 떠올리고 알파는 이제 상수를 붙여주고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람다가 튀어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람다가 제곱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요 세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 대입을 하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족을 했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 식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좌변이 0이 돼야 된다. 좌측에 있는 애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특성 방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퀄 0으로 뒀을 때 얘를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저희가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모르셔도 이제 과거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는 이 람다가 람다 1, 람다 2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만족하는 애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2차 미분방정식을 풀려면 선형 미분방정식을 풀려면 초기 값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C1, C2 값을 대입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 해가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필기할 거 여기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저희가 이거 운동 방정식을 구했죠. 이게 9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일단 근데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식으로 되는가. 딱 이 식을 주고 이 그림만 주고 얘 이제 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해를 구하려면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요, 먼저. 방금 배운 원리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얘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를 가정을 해요. 해 가정.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꼴.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익스포넨셜 람다 아까 람다 x였는데 얘는 지금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라서 람다 t라고 둡니다. 해 가정 xt가 얘일 거다.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세요. 가정할 거라고 성립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k 곱하기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묶어볼게요. 공통인 부분을 묶어보면 요게 0이 되죠. 그렇죠? 알파는 날릴 수가 있고 상수니까. 근데 얘는 근데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익스포넨셜은 얘는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람다는 뭐가 되죠?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k j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해는 람다와 람다 2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게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 그 해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좀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익스포넨셜에 제이가 있으면 뭘까요? 익스포넨셜에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다. 그럼 얘는 그냥 지수함수죠. 0으로 가는 지수함수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j가 있어. 플러스 2tj. 그럼 얘는 뭘까요? 물리적으로. 어, 저희 이게 익스포넨셜 j가 있으면 무조건 오일러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오일러 공식. 그러니까 얘는 삼각함수예요. 익스포넨셜 j가 있으면 삼각함수고 그러니까 xt 안에 익스포넨셜 j항이 있다라는 거는 얘는 어떤 삼각함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삼각함수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가 나오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오일러 공식 이용해서 삼각함수로 변환한 뒤에 이제 변형을 해주시면 얘의 움직임이 이제 깨끗한 이제 삼각함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이에요. 그래서 뭐 루트 n분의 k를 오메가로 이제 치환을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고 오일러 공식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죠. 도입을 해서 어, 정리하기 쉽게 이게 라지 C1, 라지 C2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고 어, 요것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 텀에 이제 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메가 T 이렇게 각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상과 페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요것도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런 이제 사인파 형태일 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인 함수냐? 주파수가 오메가인 사인 함수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거를 치환을 했죠. 루트 n분의 k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가 클수록 여기 있는 매스가 클수록 진동수가 늦어져요. 오메가가 작아지기 때문에 매스가 클수록 반대로 이 k가 이제 커질수록 강성이 커질수록 주파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유 진동수라는 개념인데 이건 이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제 얘를 유도를 했는데 이 단진자 운동이나 이제 비틀림 진자도 식의 꼴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인파 형태의 리스폰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세타냐 엑스냐만 달라지고 이제 사인파 형태의 모양을 다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배울 거 이제 스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챕터 1은 이제 프리 리스폰스라고 해서 외력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니셜 조건만 있을 때의 진동을 보는 거고 이런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 그냥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미방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재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근데 챕터 2부터는 이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이제 매스에다 힘을 어떤 주는 힘이 작용을 해서 뭐 사인파 형태의 매력이 작용을 하거나 임펄스라는 힘이 작용하거나 그런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F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렇죠? 근데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를 구하는 법을 저희가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스가 2개 이상 있는 이 자유도 이상의 이제 진동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배울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진동 공학을 결국 배우려는 거는 이제 진동 현상을 예측을 하고 진동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진동 절연이나 진동 흡증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챕터 5에서 배울 겁니다. 어, 요거는 이제 하나 이제 예시인데 이제 기계 진동학을 배워서 이제 어디에 써먹을 거냐. 그래서 얘는 어떤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변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해서 이제 승차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동을 미리 모델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모델링 하냐?
이렇게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형태로, 이게 이 댐퍼라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어떤 이제 7개의 관성 질량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엔진의 동력이 이제 휠로 전달되는. 자, 이거는 이제 참고예요. 이거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 밸런스 식으로. 그래서 각 매스에 관한 이제 스피드 다이나믹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면 요 정도까지 이제 진동을 어,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연구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동공학을 배우면.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좀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요 인맨 책을 쓰고요. 진동공학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인맨이 쓴 이 최신 기계 진동학 4판을 써야 됩니다. 4판. 판이 다르면 문제가 좀 달라가지고 이걸 반드시 좀 구비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과제물은 따로 없고 퀴즈를 2번 보려고 해요. 그 중간고사 전에 한번 보고 기말고사 전에 한번 보고, 저는 이제 퀴즈를 볼 때 미리 연습 문제를 솔루션이라 드려요. 연습 문제 솔루션을 드리고 그 중에서 2~3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만 하시면 좀 맞추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 주시고 중간 기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중간에 제가 이제 매트랩 실습을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저기 어디 평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진동공학 때 이제 매트랩을 활용하면 조금 해석할 수 있고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매트랩 실습을 사실 이제 2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2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강생이 좀 많아가지고, 그쵸? 그 저희 이제 컴퓨터실 지하 2층 컴퓨터실에서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분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수강생이 한 50명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습은 한 번에 한 번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휴일이 있죠. 휴강. 10월 2일이랑 10월 9일이 이제 휴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휴강이고 그 주 금요일에 제가 녹화 보강을 올릴게요. 그 주 금요일 2시에 이제 스노우보드 컨텐츠 메이커 통해서 녹화 보강 올리는 형태로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질문 있나요? 없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